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인강 자이스토리 확률과 통계 정현 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2021 학년도 수능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이 새롭게 바뀌었고요. 수학 1 그리고 확통이 공통인 상태로 수투, 미적분으로 가나형이 나뉘어져 있는 유일한 한 해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 수능에서 선생님 OT에서도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확률과 통계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선생님이 올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긴 강의, 그리고 촘촘한 강의, 그리고 깔끔한 강의, 그리고 자세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겁니다. 확률과 통계는 누구야? 정현경입니다. 정확통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올해 수능은요, 분명히 확통의 변별력이 있을 것이고 이 자이스토리 그리고 정현경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1등급 만점으로 이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구성은 우선 단원별로 여러분들 책을 잘 봐봐. 책은 있지? 거기 보면 경우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경우의 수. 그래서 여러 가지 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이런 파트가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여러 가지 순열 파트를 이제 개념을 하나 정리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 비에서 중복조합 개념 하나 정리해주고, 이항정리 개념 하나 정리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 타임은 보통 이제 개념 정리 시간 같은 경우는 30분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물론 첫 단원처럼 좀 내용이 많은 경우는 좀 선생님이 길게 갈 수도 있지만 보통 한 30분 금방이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개념 정리를 깔끔하게 해줄 거예요. 이 개념 정리만으로도 수능을 가기 위한 실전적인 압축 개념을 전달할 거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강의를 들을 때도 참고하실 수 있게, 알겠죠? 압축 정리해 줄 거고, 그다음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아주 기본적인 유형하고 여기 책에 이런 문제들은 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본 기출 문제라고 돼 있는 그 파트는 빼고요. 넘어가서 유형별 기출 문제 파트부터 고난도 문제랑 이제 이번에 경찰 사관학교가 되게 독특하게 뒤에 다시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끊어서 정리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몇 개의 문제를 생략할 수 있지만 뭐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줄 거고요. 오늘의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갈 거니까 숙제하시고, 오늘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뭘 해줘야 되겠어? 여기 수강후기에 오늘의 문제답은 이렇습니다 라고 출석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거 내가 오토에서도 얘기했는데, 자, 이름 부르기 이벤트를 할 거예요. 뭐라고? 이름 부르기 이벤트.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시작할 때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시면 그대의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근데 조심해. 종강하기 전에 글 남겨야 돼. 알겠습니까? 자, 이름 부르기 이벤트. 누구누구야 열심히 공부하렴. 누구누구야 힘내렴. 이렇게 이름 부르기 이벤트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남기십시오. 아셨습니까? 됐죠? 네, 어머님이 남기셔도 됩니다. 누구누구 여사님, 네, 아들 공부 잘하길 바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우선 오늘은요, 바로 요걸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첫 단원이 이제 A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 한번 펴보시면 여러 가지 순열, 그래서 A 단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순열, 경우의 수를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순열 파트에 선생님이 개념의 연결고리를 잡아주려고 해요. 뭐? 개념의 연결고리, 실전 연결고리를 잡아주려고 합니다. 선생님 보통 연결고리는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링크업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써요. 링크업 시스템. 결과적으로 단편적인 조각 개념을 하나하나 아는 것은 문제풀이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끊어진 개념을 연결해서 그 연결을 알고리즘화해서 로직을 부여하고 답을 내는 거.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지만 너희들이 배운 개념을 연결해 줄 줄 알아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순열 파트에서의 개념은 바로 뭐냐? 연결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1학년 과정에 연결돼야 됩니다. 바로 뭐지? 첫 번째, 복습부터 들어가 보면 우선 경우의 수를 바라보는 시선인데, 경우의 수는 다음처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들은 확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할 거 아니야. 맞죠? 사건 하나가 등장할 거예요. 그럼 사건 A가 등장했을 때 이 사건 A를 그냥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사건 A를 어떻게 정리해 줘야 되냐? 어떤 특정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형 문제는 공식이 바로 적용될 텐데, 기본형 문제가 아닌 4점짜리나 어려운 3점 문제조차도 이 사건 자체를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뭐해서 기준을 잡아주고, 그게 뭐 흰 공이 될 수도 있고요, 검은 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 이걸 쪼개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분류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분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흰 공 기준으로 흰 공이 0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이거나 이렇게 돼. A라는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A1 이거나 A2 이거나 A3 이거나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랬을 적에 분류된 이후에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될까? 내가 세야 될 게 NA라는 경우의 수잖아? 맞아? 그렇다면 NA1도 세고
NA2도 세고 그러면 A1에서 세진 것과 이거 집합 얘기죠. 이런 경우들을 빼겠다. 이게 엄밀하게 보면 일반적인 합의 법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요. 무슨 법칙? 합의 법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데 특히 이렇게 들어가죠. 특히 저렇게 분류한 이후에 봤더니 A1과 A2가 교집합, 공통인 부분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곱사건이라는 표현을 보통 써요. 사건 이야기에서 이게 공통으로 일어나는 게 없으면 얘가 없을 거잖아. 그래서 NA와 똑바로 써. NA1과 NA2가 있어서 이 녀석들을 각각 이제 더하면 그게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결과적으로 합의 법칙을 이렇게 배우죠. 뭐지? 쪼개가지고 각각 세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본 키워드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키워드가 필요하냐면 무엇 이거나 집합하고 똑같아요. 무엇 이거나. 근데 이 실행을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준을 잡아야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할 거 아니야. 이거나 또는 이런 단어가 등장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합의 법칙이고 직접적으로 합의 법칙이 아닌 경우는 너희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쪼개가지고 배반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합의 법칙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합의 법칙 이야기를 했는데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죠. 무슨 법칙? 고배 법칙. 대표적으로는요. 순서쌍의 개수 같은 거 셀 때 많이 나와. 순서쌍이요. 야 뭔데 그게 순서쌍 얘기를 해볼까? 순서쌍은 어떤 경우야? 야 M의 뭐라고 할까요? 여기 X, Y 이런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개수는 X의 개수에서 보통 Y의 개수를 뭐 하더라? 곱하는 예로서 쓸 수가 있는 거야. 진짜 고배 법칙은 곱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수학적인 표현을 쓸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압축 개념이야. 잘 보셔야 돼. 내가 기준을 설정해서 분류를 했어. 그럼 봐봐. A라는 게 있고 A1이라는 게 있고 사건을 쪼개봤더니 이렇게 A3라는 배반인 사건으로 자 배반이 뭐라고요? 공통 부분이 없는 이런 얘기를 보시면 돼요. 그 어떤 것도 공통 부분이 없는. 그러면 모으면 전체 쪼개면 각각 공통 부분이 없게 쪼개진 상태에서의 잘 보십시오.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데 야 A1의 경우의 수를 똑바로 써. A1의 경우의 수를 셌더니 이게 뭐 K개가 나왔어. 글씨가 왜 이러니? A2의 경우의 수도 A3의 경우의 수도 뭐 K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자고. 그럼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A의 경우의 수는 너도 K개, 너도 K개, 너도 K개잖아. 그럼 뭐라고 쓸 거야? 3K야. 자, 이게 고배 법칙이에요.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그냥 곱할 거야? 맞아, 그냥 곱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잘 봐. 합의 법칙을 사용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합의 법칙을 사용했더니 너나 뭐 한 거죠? 경우의 수가 대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등성의 원리라는 표현을 쓸게요. 쪼갠 경우가 대등해. 그러면 그만큼의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고배 법칙은 사실은 합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됐다라는 게 중요해. 아셨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잡한 수학적 구조이긴 하지만 실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건을 쪼개놓고 이게 그냥 더할 거냐, 이게 대등하니까 곱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 얘를 분류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죠? 그럼 고배 법칙에 기본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이번 세 기본 키워드 만약에 문제에서 이고 그리고 잇따라 그다음 연속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너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인 키워드로 고배 법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분류를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첫 번째 생각이에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제대로 기억을 해라.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순열 이야기를 합시다. 순열은요. 제목을 뭐라고 붙일 거예요? 바로 고배 법칙의 활용이에요. 뭐? 고배 법칙의 활용이라고 딱 보는 게 좋겠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인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골라서 배열하죠. 야 그러니까 얘가 n부터 이게 곱하고 있잖아. 야 너 빼고 다른 거, 너 빼고 다른 거. 이게 몇 번 곱해지니? 이게 r번 곱해진다. 지금 시점에서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1학년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n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되겠죠. 뭐라고 써줘야 돼? n부터 거꾸로 r개를 곱한다고. 고배 법칙의 활용을 의미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뭘 배웠죠? npn이라는 걸 배우죠. npn이 뭐야?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그냥 배치하는 거잖아. 또는 구별하는 거잖아. 이거 n팩토리얼이라고 배울 거고 이걸 직순열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n개를 그냥 배치하는 거. 원순열과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n팩토리얼이 등장되는 순간 너도 표기법이 바뀌죠. 얘를 기반으로 해서 npr이라는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어? n팩토리얼 n-r 팩토리얼로 쓸 수 있더라. 이렇게만 표기하면 r은 0일 때는 쓸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는 갑자기 등호가 붙어서 r이 0일 때도 쓸 수 있게 되거든. 응? 교과서를 잘 봐봐.
알았어? 요때는 R이 0일 때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요 기호를 쓰면서 0일 때를 설명하면서 공식을 좀 확장하지요. 그래서 MP0은 구하고 보면 이걸 뭐 1로 약속할 수 있고 MPN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n 팩토리얼 중에서 0 팩토리얼을 1로 약속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식들을 기억을 해주는 게 좀 좋겠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순열은요 곱의 법칙의 활용이니까 곱으로 정리하면 되겠고 이 공식 의존도가 높은 편은 아니야. 이 공식은 왜 배우는 거냐면 바로 다음에 쓰게 될 순열 다음 뭐예요? 조합 때문에 배우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 이쪽으로 갑니다. 조합 팩토리얼 이 정도만 잘 기억해도 문제가 끝나는 거야. 이쪽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갑니다. 조합 이야기를 할 건데 조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합은 굉장히 중요해. 자,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 맞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고른다라고 표현하고 얘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NPR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단계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게 얘가 더 복잡한 거예요, 얘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골라 그리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고른 그만큼을 배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개념 자체가 끊어져 있는 거야. 고르고 골라진 걸 배치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봐봐. 이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각의 흐름과 순서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이 생각 자체에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의 킬링 포인트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고르고 배치. 이거 잊지 마십시오. 고르고 배치야. 고르고 배치야.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서 해야 된다고. 내 말 맞아? 근데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고르고 배치했더니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 너니까 아 실제로 너는 뭐가 되는 거니?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얘는 N부터 거꾸로 R개를 계속 써. 자, R개를 뭘로 나누는 거죠? R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계산하고 이걸 표기상으로 팩토리얼이 가져오면 그 팩토리얼 공식도 이제 중요하다 얘는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뭐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맞아? 그랬을 때 생각되는 또 드러나는 몇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역시 NC빵은 뭐가 될까요? NC빵은 그냥 1입니다. NC1은 뭘까요? 그냥 n개에서 한 개 골라버리면 되니까 n가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리고 대칭성이라고 표현되는 너의 공식들이 있죠. NC, N-R. 잘 생각해보니까 앞뒤 바꿔도 똑같아서 증명이 되게 편해. 이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 너와의 합이 N이야.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공식들이 있습니다. N-C, R-1 플러스 N-C, R은 자 기억해.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여기 N-1, N-1이죠. 그럼 이거보다 하나 큰 걸 여기다 담아주면 돼. 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R-1과 R이 있어. 그럼 이거 묶어가지고 그냥 R 잘 봐봐. 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공식들마저도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NC1이 N이니까 대칭성을 활용해서 얘는 NC의 N-1도 뭐가 될까요? N이야. 이런 형식의 공식 하나하나 잘 기억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합의 법칙, 고의 법칙, 순열, 조합. 근데 여기까지는 복습이야. 문제가 이제 복습이라고. 그러면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순열이 어떻게 이 단원에서 쓰일 것이냐. 알겠죠? 그리고 문제풀이의 구조상 여기서도 만약에 조합을 써야 된다면 조합을 써서 가야 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조합은 되게 포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우선 순열 위주로 설명하겠지만 알았죠? 그래서 A 단원, 야 순열이 어떻게 현 교육과정의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들로 연결되더냐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럼 조합은 어디로 가겠어?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에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어쨌든 1학년 과정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기본 재료들이야. 뭐라고? 기본 재료들이라고. 야, 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있죠. 냉장고를 부탁해. 냉부. 우리 정환이 형하고 성주 형하고 둘이 성주가 내 형인가? 어쨌든 그런 분들이 거기서 방송을 하지요. 냉장고를 부탁해. 뭐 선생님이 TV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딱 열어가지고 출연자를 모집해. 나도 좀 불러주지. 우리 집 냉장고 풍성한데. 어쨌든 간에 냉장고를 열어. 그럼 냉장고 안에 뭐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요리를 만든다고. 근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뜯어진 반밖에 안 남은 라면 하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풍성하진 않잖아. 아니면 열었더니 말라 비틀어진 팥뿌리 하나 있어요. 이렇게 파. 말라 비틀어진 무 있어. 그리고 없어. 못 만들어. 큰일 나요. 이 셰프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할 수 없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냉장고를 열었더니 뭐 만화책에 나오는 스테이크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스테이크에다가 막 마블링이 막 있는 스테이크에다가 막 소스에다가 마늘, 파, 무, 뭐 향신료,
뭐 야채 뭐 다 있어. 그러면 그날 프로그램은 장난 아닐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음식이 만들어지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재료가 있어야 음식을 만들죠. 셰프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 얘기를 하는 거야, 재료. 자, 내가 얘기하는 이 재료가 소위 말하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단편적인 개념들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어떤 작업을 하냐면 앞쪽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는 거야. 1학년 과정이 어떻게 수능에 연결되느냐. 이제 뭐 하는 거죠? 레시피 만드는 거야. 이 재료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다 쓸 거야? 고기, 파, 마늘, 향신료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거라고. 요리의 결과물이 결국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재료가 없어. 못 풀어. 오늘은 재료 준비 그리고 재료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 건지를 모으는 상태 문제를 풀면서 요리를 완성하는 거라고. 아셨지? 그러니까 이 작업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재료 모음 들어갑니다. 아, 냉장고를 열었는데 우선 요만큼의 기본 재료가 있어. 이 재료는 마치 파나 마늘이나 향신료 같은 거야. 이제 주재료가 필요하잖아. 고기, 뭐 생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덩어리진 거. 맞습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본 교육 과정에서 수능에 출제되는 연결 개념은 뭐냐 이거죠. 이제 시작되는 거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순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원순열. 니네 원순열을 어떻게 배우냐? 순열은 순열인데 원 위에 배열한 거야? 아니야. 원 위에 자리 구별 없이 배치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탁 위에 이 녀석의 자리의 구별이 없다라는 게 중요해. 자리에 구별이 없는데 여기 n명이 앉는 거야. A1부터 AN까지 얘들이 여기 앉을 거야. 그럼 앉는 방법의 수가 뭐야? n-1 팩토리라고 R이라고 배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외우면 되는데 이유와 근거를 다음처럼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리에 구별이 없어. 그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A1과 AN이 있는데 이 중에 대장님이 한 분 계신 거야. 어떤 대장님이 한 분 계셔. 그래도 야 이게 참으리 위아래가 있는 법 먼저 앉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대장한테 먼저 앉으래. 그럼 대장이 앉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로 봐야 돼. 왜요? 어디에 앉던 똑같다고. 그러면 어딘가 대장이 앉았어. 그럼 여기 n-1개의 자리가 같은 간격으로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서로 다른 n-1을 배치하는 건 자리 구별이 있는 곳에 n-1을 배치하는 거니까 이건 직배열입니다. 직순열이라고. 얘들아, 원순열이 직순열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립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봐야 돼? 특정 한 명이 자리에 앉고 자리 구분이 생긴 이후부터는 직순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직순열이라는 게 뭐야?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배치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구별하는 방법의 수거든. 그럼 봐봐. 여기는 n명이 있어. 그럼 아무나 한 명 앉아? 이 경우의 수고 하나야 하나. 맞아? 그럼 n-1 자리에 n-1명이 배치된다. 직배열 형식으로 얘를 기억할 수 있는가? 그 이후엔 암기. 그리고 이것은 문제풀이의 전략. 끝. 요겁니다. 원순열, 자리의 구분이 없다. 근데 조심해. 조심해. 여기에 직사각형 형식이나 정사각형 형식이 들어갈 때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색칠 문제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요 개념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반으로 해서 분류하거나 조건을 해석하셔야 된다고. 아셨죠? 여기까지 우선 기본 개념. 두 번째,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들아, 중복순열은 공식 의존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 자,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기본 순열은 중복을 허락하지 못해요. 뽑은 걸 다시 쓸 수 없지만 얘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n파이 r이라고 쓰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중복 순열의 수라고 부르고요. n의 r제곱입니다. 하지만 공식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아까 순열은 무슨 법칙의 활용이라고 그랬지? 고배 법칙의 활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배 법칙으로 푸시면 돼. 와이! 봐봐. 이 공식이 뭐가 중요하니? 자, 보세요. 1이라는 카드가 있다. 공식 버려! 이거 3, 4, 5라는 카드까지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많아. 1을 뽑아도 또 남아있고 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게. 중복 허락해서 써봐. 그럼 여기는 하나, 둘, 5가지. 여기도 5가지. 그러니까 얘의 경우에서는 5의 3가지라고 뭐 5, 파이, 3 언제 뭐에 쓰냐 그걸. 그냥 선택과 고배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요거 문제풀이의 기본 전략이에요. 고배 법칙이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뭐 함정 요소 없이 고른 걸 또 고를 수 있다. 고배 법칙이다라고 심플하게 보는 게 진짜 연결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어. 진짜 실전 개념이야. 세 번째. 자, 여기서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나오는데요. 포함 순열. 순열 파트에서의 출제 빈도수를 보면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출제 빈도는 가장 높은 편이라고 보는 게 좀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원순열도 그리고 가끔씩 중복순열도 섞어서 나오긴 하지만 출제 빈도나 중요도를 봤을 때 여전히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더 많더라. 이게 뭔데? 다 똑같아. A가. 그럼 얘들끼리 배치가 의미가 없잖아. B 얘들끼리 배치가 의미가 없잖아. 이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전체 몇 팩? 5팩입니다. 5팩. 이랬을 때 똑같은 것에 배치인 저 3팩 얘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맞아? 똑같은 것에 배치인 이 녀석 이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의 배치는 그냥 나눠서 한 가지로 보는 것이다. 이거 개념은 쉽죠. 근데 이걸 응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어떤 게 등장될 수 있냐면 잘 봐봐. 순정열 이야기합시다. 뭐? 순정열. 이게 뭘까? 순서가 정해진 배열입니다. 내가 만약에 A, B, C, D, E에서 A가 B보다 앞이다 이런 표현을 써. A가 B보다 앞이면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내가 A를 이렇게 동글동글 해주고 B를 동글동글 해주고 C, D, E가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여기 이렇게 가려볼게. 어쨌든 얘를 배치하면 앞쪽 동그라미가 A 거고 뒤쪽 동그라미가 B야.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얘는 그냥 같은 것으로 보면 돼. 왜?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 나는 얘를 배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돼? 5팩, 그다음에 2팩. 아, 순서가 정해진 것들은 같은 것으로 보고 문제를 푸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순정열 말고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최단거리. 최단거리는 기본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제의 변형 상태가 좀 많기 때문에 최단거리는 어떻게 이제 봐주시면 되냐? 띤 이렇게 등장을 해서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길이 한정된다는 게 중요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단거리야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 녀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 A에서 B까지 오른쪽의 방향과 위쪽의 방향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면 이 길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뒤로 거슬릴 수 없고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다.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걸 A라고 하고 위쪽으로 한 칸 가는 걸 내가 B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A가 몇 번? A가 3번. 이렇게. B가 몇 번? B가 2번.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예요. 결국엔 얘는 답이 뭘까? 5팩. 어떻게 세면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중에 오른쪽 3칸 같은 것으로 보고요. 위쪽 2칸 같은 것으로 봐서 칸의 수 기반으로 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기본형입니다. 이거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최단거리 기반으로 해서 갈 수 없는 길을 빼서 여사건의 활용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를 쓰기도 하냐면요. 누적 형식의 합과 고배 법칙을 쓰기도 해요. 자, 무슨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도 한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계속 한 가지죠. 왜냐하면 1 곱하기 1이니까. 그럼 계속 한 가지겠네. 그러나 합의 법칙이죠.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니까 2.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니까 3.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니까 3.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니까 6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오니까 4 더하니까 10 똑같이. 그래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요. 이 공식을 직접 쓸 수 없다면 일일이 세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날 수 없는 길 등등 같은 것들이 등장할 때는 여사건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사건을 분류한 이후에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기도 하더라라는 얘기가 등장될 수 있고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 좀 주의했으면 좋겠냐면 결국 경우의 수 이야기할 때 최단거리를 이야기할 때 이게 반드시 직선로가 아니어도 돼. 곡선로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길에서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그런 방법의 수를 얘기할 때 쟤를 이렇게 그리나 원 모양으로 그리나 이건 지금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선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 상태를 잘 고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전체적인 개념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 선생님이 지금 수능 연결 개념을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했지만 잊지 마십시오. 문제에서 이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한테 제시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중요 키워드가 뭐야? 구별되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 그럼 어떤 자리는 구별이 되고 어떤 자리는 구별이 되지 않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중복순열은 그냥 고배 법칙의 활용이니까 얘는 공식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진짜 키워드다. 세 번째, 왜 얘가 출제가 많이 돼? 우선 개념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들을 보니까 기본형 배치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될 수도 있지만 뭐예요? 순서를 배정한다. 순서가 정해진다. 그러니까 문장형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이건. 순서를 배정한다는 얘기의 표현이 얼마나 많겠니? 그 수많은 문장의 표현을 순서 이야기를 결정했고 같은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개념이라고요. 최단거리는 이런 정직한 직사각형이 나오지 않을 거야. 이건 거의 내신의 스타일이죠. 하지만 내가 접근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기본 직사각형에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로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일일이 세야 되는 문제인지 여사건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구분점으로 문제를 접근해 준다면 전략은 확실하다. 알겠죠?
여기까지 정달 정현경 선생님의 개념의 정리입니다. 정달이 뭘까요? 정리의 달인. 선생님 별명 또 요요 정현경. 호가 요요야. 요약 요정 정현경입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한 6시간 동안 배운 거 30분 만에 끝내드려. 맞아? 그리고 이것이 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건지 사진을 찍어 놓듯이 적용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이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순열. 첫 번째 문제풀이 다음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죠. 이상 정현경이었습니다.